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과연 지금 시장은 상승장일까요? 아니면 하락장일까요? 시장의 분석들을 알아보고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경기 침체 확률도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은 내마녀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 없이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일주일간 8.5% 상승해서 16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3년 만에 첫 금리 인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3월을 포함해 올해 7번의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는 뜻으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월이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는 계속 강하다고 언급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130달러 넘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100달러 부근으로 많이 안정됐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러시아 디폴트 우려도 완화됐습니다. 저는 이번 상승 원인을 보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악재에 적응하고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월달만 해도 유가가 100달러가 넘으면서 나스닥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30달러 이상까지 갈 때만 해도 똑같이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월가에서는 어제 나스닥이 상승한 원인 중 하나가 유가가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유는 이번 주에 살짝 쉬었다가 다시 100달러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80달러, 90달러, 100달러가 넘으면서 나스닥을 계속 급락시켰는데 지금은 100달러가 넘어도 안정을 되찾았다면서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시장이 악재에 적응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계속 적응해가면 이제 강한 악재가 튀어나와도 시장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원유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악재에 적응해가고 있기에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시장은 상승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시장이 악재들로 인해 이렇게 크게 하락해도 결국은 악재를 이기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월가의 의견들은 어떨까요? 먼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락이라고 외치는 두 개 기관은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는 러시아 전쟁에 대해 주식 투자자들이 너무 느슨해졌다고 했습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시장의 위험성을 놓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유럽의 GDP가 2.5포인트 하락하고 미국의 GDP는 0.25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러시아 전쟁이 악화될 경우 미국 S&P 지수는 4059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주가에서 추가로 9%나 더 하락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에마누엘 카우 바클레이즈 분석가도 러시아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 해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즉각 해제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경제 성장률 하락, 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투자 노트에서 물가 및 금리 충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경기 침체의 충격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닥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베어마켓 랠리가 올 수 있지만 큰 충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란 헤드앤숄더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쇼크는 끝나지 않았으며 골드만삭스처럼 2022년 하반기에 불황이 터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상승을 외친 기관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JP모건은 지금이 바로 매수 시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악재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서 급락했던 고성장주도 유망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말 S&P 지수가 4,900선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가에서 추가로 10%나 상승 가능한 수치인데요. 앞서 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059까지 떨어진다 했습니다. 과연 여러 기관 중에 어디가 맞을지 두고 보는 것도 재미있어 보입니다. 월가의 전설 켄 피셔는 올해 하반기에 강세장이 온다고 했습니다. 켄 피셔는 우리나라 돈으로 240조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지표인 PSR을 만든 사람입니다. 켄 피셔는 이번 인터뷰에서 상반기 주식시장은 매우 불안정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결국 강세장이 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진짜 약세장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면서 폭락 등 부정적 예측이 많을수록 실제로 강세장이 될 것이며 연간 수익률로는 10% 초반대로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20%에 가까운 상승이 올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로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를 이유로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있었던 중간선거 이후 S&P 주가는 모두 상승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8년 중간선거 직후에는 증시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켄 피셔 또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세금이나 규제 등 증시에 안 좋은 법안들을 무산시키고 증시가 올라갈 발판을 마련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역사상 중간선거가 있는 해의 4분기는 늘 시장이 좋았다고 했으며 그 확률은 83%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입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를 가장 잘 맞추는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2년물과 10년물 금리 차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라고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2019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후 몇 개월 뒤에 코로나가 발생하며 경기 침체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단기 금리 차값은 0.17로 최근 저점을 깨고 더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속도면 곧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이죠. 금융기업 UBS는 지난 70년간 모든 경기 침체가 있기 전에 장단기 금리 차 현상이 꼭 있었다고 합니다. 신뢰성은 높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고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꽤 긴 시간 뒤에 온다는 것인데요. 코로나 때를 제외한 자료이고 이 자료를 보시면 평균 14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빠르면 7개월, 늦으면 19개월 뒤에 찾아왔습니다. 또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나오고도 주가는 계속 급등했습니다. 즉, 장단기가 역전됐다고 해서 바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 나스닥의 주가 변화를 봐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대에 있었던 경기 침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록원은 장단기 금리차가 처음으로 역전된 순간입니다. 보시면 그때 이후 나스닥 고점까지 무려 186%나 올랐습니다. 두 번째 빨간 원은 경기 침체 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곳으로 역전되고 나서도 24%가량 올랐습니다. 그 이후의 경기 침체는 빨간 원 이후에 13개월 뒤에 찾아왔습니다. 보시면 2000년대는 IT 버블이 터지면서 경기 침체 전부터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당시 경기 침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때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발생하고 나서 고점까지 19개월 동안 24% 상승했고 두 번째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 고점까지 14개월 동안 40%나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 고점까지 22% 상승했습니다. 파란색 원 이후에 15개월 뒤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습니다. IT 버블 때처럼 어느 정도 나스닥이 조정받은 후에 경기 침체가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대 경기 침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두 번의 경기 침체와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은 한 번 발생했고 역시나 고점까지 22%나 상승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경기 침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계속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 점 때문에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경기 침체가 나중에 왔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즉, 억지로 경기 침체가 만들어진 것이죠. 코로나라는 병이 발생할지, 이렇게 심해질지는 아무도 몰랐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듯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해드린 경기 침체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도 나스닥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분석해드린 것 말고도 1965년 이후 경기 침체를 분석해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 S&P 지수는 12개월 동안 평균 8%의 수익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지는 않았어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공통적인 특징으로 예상해보자면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해도 나스닥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0년 코로나처럼 언제 시장을 망가뜨릴지 모르는 악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전쟁 악재입니다. 러시아 악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많은 분석가들이 예상하고 있지만 갑자기 막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악재인 코로나처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나스닥이 상승한다 해도 2020년처럼 짧은 기간만 상승하고 바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그렇다면 아직 수많은 악재가 남아있는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주식을 투자하신다면 이 말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비관론자들이 명성을 얻는 이유는 시장은 주기적으로 위기를 맞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로 인해 부자들도 거지가 될 수 있어 비관론자들이 위기를 한 번이라도 맞추게 되면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공포장을 이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낙관론자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아래 차트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 나스닥 차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에 따른 나스닥 차트를 분석해드린 걸 기억하시나요? 1975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1975년부터 현재까지 나스닥 지수는 약 120배나 상승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월가에서 이제 하락이다, 상승이다,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나스닥은 항상 우상향이다 라는 낙관적인 태도로 좋은 주식에 투자하시고 그냥 기다리면 이렇게 큰 수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왜 분석해드렸냐면 미리 알아놔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나스닥이 크게 변동할 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계적인 매수를 할 수 있게 미리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짧은 시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다, 30%다, 현금이 없다. 이건 우리가 투자할 때 전혀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주식을 꾸준히 사서 모아간다면 결국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길고 투자할 시간은 많습니다. 시야를 넓게 보고 투자하신다면 다음 주 시장이 하락하면 어떡하지? 양적 긴축,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러시아가 더 심하게 움직이면 어떡하지?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시장을 예측하지 마시고 대응해야 하며 멀리 보고 투자해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제 영상은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니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